자, 시장에서 특히 단기 매매에 중요한 거는 당일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일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그날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시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단타는 잘하는 분들도 거의 뭐 이런 어떤 주도주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날의 주도주를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빨리 찾아서 빨리 이게 타서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의 주도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도주의 개념은 뭐냐면 당일날 가장 큰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뭐 한 세력이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주도주가 아니고, 오늘은 주도주 설명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주도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런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실리는 쪽에 속하면서 이 흐름 자체도 이런 식으로 안 밀리고 꾸준히 올라야 돼요.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장에서 대놓고 돈을 이렇게 쓰면서 오르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대놓고 돈을 쓰면서 눌림목도 받아주면서 물량을 먹으면서 대놓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원래는 그날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올려주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끝나야 돼요, 원래는. 근데 얘는 오늘 주도주 오전에 이제 2시까지 주도주 흐름이 나왔었는데 얘는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뺐어요. 이렇게 조정이 줬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100%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여기까지는 정확한 주도주의 흐름이었는데 여기가 포함이 되면서 얘는 FM적인 1등 주도주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등 정도 느낌이겠고 주도주 반주도주급이었다고 보면 되고요. 왜 그랬냐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게 첫 번째는 이 SK 바이오핸드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채팅을 반응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야지 이런 사태가 안 생겨요. 손해잖아요. 이 같은 시간에 지금 2번 설명하면 다른 거 해드릴 걸 못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 할 걸 못하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잘 보고 있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얘는 보시면 종목도 다 개인도 우리도 사람도 막 성격이 있잖아요. 성격이 종목도 다 성격이 있거든요. 움직이는 그 메인 주체가 걔들에 따라 성격이 다 있는데 얘는 좀 쉽게 가지를 못해요. 다 뭐 올려주면 개인들 꼬셔가지고 확 틀어버리고, 올리가 개인들 꼬셔서 틀어버리고, 개인들 꼬셔서 틀어버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 자체가 이런 놈이어서 사실 오늘 저도 할 때도 끝까지 셀 거라고 기대는 사실 안 했어요. 근데 평소하고 다르게 엄청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침부터 이렇게 되게 강하게 가길래 당연히 주도주급으로 움직일 땐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짧게 먹을 수 있는 것도 크게 먹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원래 이제 주도주가 있어도 두 번째는 차순위인 게, 원래 만약 주도주가 나올 때 1순위 주도주는 뭐냐면 소위 수급 매매에서 얘기하는 외인과 기관 메이저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놓고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게 올랐을 때 그게 이제 주도주의 흐름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1순위 주도주가 되고 1순위 매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거의 이렇게 마지막에 빠진 흐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니고 뭐 그는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팔아도 다음날 청산을 하지, 그날은 계속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주도주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의 종목들은 이렇게 올리고 나면 여기 12시나 11시나 이후 기점을 해서 이 종목이 약해져요. 그랬다가 2시 이후에 투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보통의 종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도주는 정심때도 뭐 그렇게 안 약하고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한 번 더 쳐서 더 올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주도주라고 해요. 거래대금도 많이 터져야겠죠.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면 얘도 주도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를 1순위로 봤고요. 왜냐면 오늘은 더 메인급인 주도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오늘의 주도주였는데 마지막에 좀 아쉽게 된 반주도주급의 종목이었고, 거래대금도 보세요. 거래대금도 지금 거의 삼성전자하고 삐까삐까 터졌죠. 삼성전자는 대기업이라
원래 그레이대금이 큰 놈이고요. 얘는 원래 이 정도로 터진 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보세요. 자 기껏해야 뭐 200억 이렇게 트이다가 오늘 7천억 7천억이죠. 7천억 됐죠. 어제가 거의 1천억 가까이 터졌고 오늘 7천억. 원래 이렇게 터진 애가 아닌데 터진 거잖아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보면 쭉 보다 보면 이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오늘 걸렸죠. 거의. 아쉬운 게 얘는 원래 종목 특성과 그리고 개인들 꼬셔가지고 이게 팔아먹는 성향이 강해서 그 수급 주체도 매주도 아니고 여기는 그 약간 검은머리 애들이 단타를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단타. 얘들이 올렸는데 얘들이 올려놓으니까 단타 그 마지막에 사긴 샀겠죠. 그래도 이제 얘가 더 볼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자 결국은 이제 맥스 주도저럼은 아니지만 관정에 넣어놓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얘의 고점이 여기였어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고점과의 거리가 가까우면서 이렇게 크게 올려줘서 거의 지금 여기서 멈췄잖아요. 크게 안 빠지고 얘가 피레침이 크게 나와가지고 쭉 밀린 흐름이었으면 당연히 관종의 삭제인데 얘는 쭉 밀리진 않았고 한 절반폭 이상에서 멈췄잖아요. 일단 그러면 얘는 내일 만약에 그리 멈추면서 오늘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단타로 들어왔겠지만은 뭐 기타 부분이 결국 마지막에 팔아서 밀린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렇게 물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내일 봐서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내일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아침에 갭 떴는데 여기 못 지켜주고 밀린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하면 안 되겠죠. 네. 아침에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위로 여기 고점이었던 거 위로 갭을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오늘 과연 오늘 고점을 돌파해 주느냐를 보고 갭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점 돌파가 못하고 비실비실 되다가 밀릴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가면은 당연히 시세를 더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도 있고 당일날 외인기관 수급이 막 들어오면서 똑같은 형태의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하지 말고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정성이나 승률이 더 좋아요. 딱히 갭은 안 뜨겠네요. 역시 이게 항상 이런 거 많이 보여주니까 개인들이 기대감이 별로 없어. 개인들도 이게 종목이 특징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안 달라붙으니까 갭이 안 떴네. 그럼 아침에 뭐 봐도 이게 만약에 그냥 못 치고 밀리면은 결국은 이거 못 돌파하면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밀리면은 뭐 얘는 굳이 눌림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특성이 안 지켜주고 밀릴 것 같으면 그냥 뭐 이렇게 쭉 미니까. 아침에 만약에 오늘 산 외인들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푹 틀어버리면 그대로 밀릴 수도 있어서 갈 거면 갭을 띄우겠죠. 빵 띄워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뭐 별로고. 하여튼 오늘은 매매하기 되게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게 어제는 얘를 스윙하는 사람도 살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항상 한 번씩 주다가 최근에 들어서 반등 나온 뒤 횡보를 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고점 자체를 한번 찍어주면서 이게 거래량이 털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신호를 준 건데 약간 이제 물량 시도를 테스트를 한 거죠.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종배를 할 수도 있었고 종배를 하든지 아니면 간신 종목에 넣어놓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랬으면 아침에 여기 돌파 매매로 노려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주도주의 흐름을 확실하게 안 거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 중에 이제 돌파 매매 일반 종목을 간 거고 갔죠. 할 수 있겠죠. 돌파를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확인하고 눌림에 잡을 수도 있고요. 주도주의 흐름이 나온 거는 사실 여기에 흐름이 나왔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돈을 확실하게 들어온 다음에 아침에 시가 돌파해주고 눌림까지 받아준 다음에 더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이 나오면 이때쯤 되면 여기 뜬단 말이에요. 여기 뜨거든. 여기도 뜨고 뭐 이런 데도 뜨겠죠. 뭐 이런 데도 뜨고 우리가 주도주 종목 찾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창이 있는데 그것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주도주 찾는 그 창도. 근데 이렇게 돼서 이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보통 사거나 주도주 관점에서 살 때는 아니면은 한번 확실하게 이제 눌림목을 줄 때 자 이때 사거나 이때
이때는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때 보통 사거든요. 분할해서 사면 돼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 선을 안 지켜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대형 잡고 사는 거예요. 분할로 사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사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도주를 확인하고 사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전날 관심 종목에 뽑아놨던 분들이 돌파나 돌파 매매 그 관점에서 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무난하게 수익을 낼 자리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이렇게 파동이 많이 나왔는데, 자, 3파가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3파가 나온 뒤에 횡보했으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3파가 나온 뒤에 못 올리고 더 밀리면 못 가져가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시도가 쭉 나왔는데 결국은 고점이 돌파가 안 나오면 끝났구나 생각하고 쿨하게 수익 실현했어야죠. 이걸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매매해서 먹을 수 있었고, 마지막 이게 나온 것 때문에 이제 좀 100% 완벽한 주도주는 아니었다. 주도주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많이 몰리면서, 거래량과 뭐 거래대금도 많이 몰리고, 한마디로 시장에 오늘 가장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종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꾼들이 다 몰리죠. 잘하는 단타꾼들, 트레이더들 막 몰려서. 왜 주도주를 골라야 되냐면, 어쨌든 하나에 이렇게 몰리는 종목이 생기면 뭐 어찌됐든 나중에야 뭐 꺾이는 아니면 메인 주도주는 꺾이지도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조금 다른 일반 종목보다 훨씬 먹어도 크게 먹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급이 많이 몰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전업 잘하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당일날 주도주가 뭔지 그걸 찾아서 매매하는 부류가 그런 고수들이 꽤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하이리스크,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를 가지는 세력주를 쫓는 이제 전업하는 부류가 있고, 그게 저도 옛날엔 그런 쪽을 참개는 매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주도주를 찾는 쪽으로 가는 게, 안정성 자체가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하는 게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매매할 때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지. 세력주는 뭐 한두 세력이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차 실수하면 걔들이 그냥 전혀 상관없이 확 밀어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큰 돈을 실기가 좀 어려워요. 큰 돈을 실었다가 한 방에 1패 나와가지고 다 말아먹을 수가 있거든, 세력주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면 좀 큰 자금 운영할 땐 당연히 이런 주도주급이 있을 때 큰 돈이 들어가서 먹고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죠. 특히 상승장일 땐 이렇게 이용을 하면 더 주도주가 거의 뭐 지금 세력주만큼 나중에 더 잘 가게 되고 막 그러고. 이것도 되게 잘 갔잖아요. 오늘 거의 뭐 26.87이면 27%까지 찍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20% 이상 찍어가지고 그걸 못 지켜주면 거기서 한 20몇 프로 갔는데 빨리 상한가 못 가면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돼서,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도 얘는 빠질만 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부분을 얘기했고요. 통통님은 종합소득세 16만원 냈다고요? 없는 살림에 16만원씩이나. 에휴, 참. 없는 살림에 16만원씩 내라고 하다니 너무하네. 이거 말고 뭐 국내 주식 선물이나 해외 선물도 그 연 단위로 양도소득세인가 그걸 내잖아요. 세금을 평상시에 안 내는 대신에. 근데 종합소득세가 그렇게 수익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도 다 걷어가는 건가 무조건?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서 그런가요? 어떤 주도주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오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뭐 주도주에 대한 게 조금 덜 하셔도 되는데, 결국 주식은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매매나 서익 매매도 주도주에 대한 개념을 아는 게 좋은 게, 얘보다는 서익은 주로 이제 이런 개인 수급보다는 이제 외인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도주가 나온 게 만약에 나오면 그 종목들이 눌림목을 일봉상으로 줄 때 서익으로 잡아가면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이렇게 올렸던 주체가 안 빠져나간 걸 확인을 하고 잡는다면 그 스윙 종목의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놈까지는 아니고 성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얘는 좀 쭉 빠져주면 사두면 좋죠. 이런 흐름, 이런 때 사야 되죠, 얘는. 자, 또 한 가지 종목을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은 아까 쟤보다 적었지만 얘도 약간 반주도주 성향의 오늘 되게 매매하기 좋았던 종목입니다.
테크윙이라고 얘는 반도체 쪽인데요. 자, 얘가 오히려 흐름은 주도주의 흐름에 더 가까웠습니다. 보세요. 보통 종목들 많이 보신 분 차트 알겠지만 5장에 이렇게 5에 힘없이 많이 빠지잖아요. 얘는 어때요? 계속 올랐죠. 얘는 간단히 볼게요. 얘가 흐름만 보면 얘가 주도주의 흐름에 더 가깝죠. 그리고 얘도 주도주였고 걔도 주도주였는데 돈은 이쪽이 더 많이 몰린 거고, 얘도 만만치 않게 돈은 몰렸지만, 돈은 작게 몰렸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급 주도주의 개념은 얘가 더 맞습니다. 안정성 높게. 뭐 얘는 어쨌든 외인 기관이 오늘 쌍끌이 이렇게 올렸잖아요. 확실하게 수급을 같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좋았던 종목 이 두 종목이었고요. 둘 중에 택해야 된다 그러면 SK 바이오랜드는 그 오전에 할 수도 있었고 오후는 당연히 안 봤을 거고, 얘는 아마 계속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매매했을 것 같고,